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컬렉션 초기화자를 다뤄보겠습니다. 뉴리스트 뒤에 중괄호로 1, 2, 3을 적으면 그냥 동작하죠. 그런데 이 한 줄이 컴파일러 손을 거치면 어떤 IL로 풀어쓰여지는지,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 인덱서 초기화자와는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IL 레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유니티에서 인스펙터에 노출하지 않는 룩업 테이블, 예를 들어 몬스터 아이디와 HP 같은 데이터를 코드로 직접 박아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어웨이크에서 한 줄씩 채운다면 화면처럼 애드 호출이 끝없이 늘어서는 풍경이 나오는데요. 이 패턴은 두 가지 통증을 만듭니다. 첫째, 데이터 모양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째, 항목을 추가하거나 빼고 싶을 때 어디에 끼워야 할지 손이 머뭇거리게 되죠. 그런데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쓰면 표처럼 한눈에 들어옵니다. C# 3.0의 컬렉션 초기화자, 그리고 C# 6.0의 인덱서 초기화자가 해결해주는 문제죠. 그런데 이 문법은 단순히 예쁘게 쓰기가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풀어쓰는 방식이 두 문법에서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중복키 처리나 예외 발생 여부 같은 실전 동작 차이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뻐서 쓰는 게 아니라 동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골라 써야 한다는 뜻이죠. 컬렉션 초기화자를 비유로 풀어보면 택배 보내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빈 택배 상자를 먼저 책상 위에 놓고 물건을 하나씩 집어넣은 뒤 마지막에 라벨을 붙여서 들고 나가죠. 컬렉션 초기화자는 정확히 이 과정이 속기, 그걸 빠르게 줄여 쓴 표현입니다. 우리 눈에는 한 줄로 보이지만 컴파일러는 빈 상자 만들기, 하나씩 담기, 마지막에 변수에 보관하기, 이 세 단계를 충실히 풀어쓰고 있는 겁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newObj, 즉 newObj 명령으로 빈 리스트를 생성해서 평가 스택에 올리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add를 1번, 2번, 3번 반복 호출하면서 요소를 채워넣고요. 3단계에서 strlog, 즉 strlog 명령으로 변수에 보관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인 new list 중괄호 1, 2, 3은 한 줄이지만 컴파일러가 풀어쓴 실제 코드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add를 3번 부르고 변수에 담는 4줄짜리 코드와 동일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예시인 이 메서드를 봅시다. 세 번째 줄 한 줄에 리스트 생성과 요소 3개 추가가 모두 들어가 있죠. 하지만 컴파일러는 이걸 빈 리스트 생성, add, 1add, 2add 3 그리고 반환, 이 5단계로 풀었습니다. 결국 컬렉션 초기화자는 어디까지나 컴파일 타임의 문법 설탕, 영어로 신택틱 슈가라고 불리는 기능이고요. 런타임에서는 결국 add 메서드 호출로 동작합니다. 정리하면 컬렉션 초기화자는 객체 생성 표현식 뒤에 중괄호를 두고 그 안에 요소를 나열하는 문법입니다. 컴파일러는 각 요소를 대상 타입의 add 메서드 호출로 풀어쓰고요. C# 3.0에서 도입됐습니다. 예시처럼 바르스루스로스트, 뉴리스트 중괄호 1, 2, 3 세미콜론으로 적으면 빈 리스트를 만들고 add 1add 2add 3을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풀어쓰는지 우리가 추측만 하지 말고 IL 레벨에서 직접 확인해보죠. 앞서 본 리스트 위드 이니셜라이저 메서드를 IL로 디컴파일한 결과를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IL 코드입니다. 핵심 관찰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8번째 줄에 newObj로 빈 리스트를 한번 만들고 그 뒤에 콜버트 add를 3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풀어쓴 형태와 정확히 같은 IL이 나오죠. 둘째, 9번째 줄에 dup 명령에 주목해주세요. 이게 컴파일러의 작은 최적화인데요. 새로 만든 리스트 참조를 스택에 한번 복사해두고 add 호출이 끝나도 스택 위에 같은 참조가 남아서 다음 add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임시 변수를 따로 거치지 않고 스택에서 바로 처리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콜버트 명령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콜버트는 가상 호출 명령인데요. 메서드를 부르면서 대상 객체가 널인지 검사하고 가상 메서드라면 실제 타입의 구현을 찾아서 디스패치합니다. C# 컴파일러는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에 거의 대부분 콜버트를 사용합니다. 가상이 아닌 메서드라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IL에서 콜버트가 보인다고 다 가상함수 호출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같은 결과를 만드는 두 가지 작성법을 나란히 두고 컴파일러가 정말 같은 일을 하는지 IL로 한 번에 비교해볼까요? B4는 수동으로 빈 리스트를 만들고 add를 3번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F더는 컬렉션 초기화자로 한 줄에 표현한 코드고요. 두 메서드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그렇다면 IL 레벨에서도 똑같을지 아니면 미묘한 차이가 있을지를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수동 add 버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newObj로 리스트를 만든 다음 세 번째 줄에서 strlog.0으로 로컬 변수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서 ld.log.0으로 로컬 변수에 저장된 값을 다시 꺼내죠. 이 ld.log 동작이 add를 부를 때마다 매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한 번 보관한 뒤 매 호출마다 다시 끄집어내는 형태인 거예요. 이제 아래쪽 초기화자 버전을 보세요. 17번째 줄부터 시작하는데요. 19번째 줄에 듀프 명령이 있죠.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스택 위에 참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로컬 변수를 거치지 않으니까 strlog, ld.log 왕복이 사라진 거예요. 결과는 똑같지만 IL 모양만 약간 다른 셈입니다. 그리고 지트 컴파일러는 두 형태를 거의 동일한 네이티브 코드로 옮기기 때문에 런타임 성능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초기화자는 빠른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읽기 좋은 코드를 만들어주는 문법인 셈이죠. 방금 본 IL 명령들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듀프는 평가 스택의 맨 위 값을 그대로 한 번 더 복사하는 명령이고요. strlog0n은 스택 맨 위 값을 n번 로컬 변수에 저장하면서 스택에서 빼는 명령, ld.log.n은 n번 로컬 변수의 값을 스택에 다시 푸시하는 명령입니다. 결국 듀프는 변수 거치지 않는 빠른 길, strlog과 ld.log 조합은 변수에 잠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는 길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타입의 컬렉션 초기화자를 쓸 수 있을까요? 컴파일러가 이 문법을 적용하려면 대상 타입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 조건 1번은 iNumerable 구현입니다. 시스템 컬렉션즈 iNumerable이나 제네릭 iNumerable t를 구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이 객체는 컬렉션이다라는 표지 역할입니다. 오른쪽 조건 2번은 접근 가능한 add 메서드입니다. public void add t 형태나 호환 가능한 시그니처면 됩니다. 여기서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add 메서드는 어떤 인터페이스에도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컴파일러는 단순히 이름이 add고 인자 타입이 호환되는 메서드를 이름 기반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iCollectionT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아도 그냥 iNumerable 구현 더하기 add 메서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일종의 덕 타이핑 같은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서도 똑같이 풀어쓰여지는지 직접 팀이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컬렉션 클래스를 만들어서 IL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클래스는 iNumerable 스트링을 구현하고요. 네 번째 줄에 public void add string player 메서드를 직접 정의했습니다. 안쪽 리스트의 위 많은 형태죠. 그리고 11번째 줄에서 뉴팀 중괄호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이라고 컬렉션 초기화자를 사용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클래스인데 정말 동작할까요? 다음 화면에서 IL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IL 패턴이 리스트 인트 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newObj로 팀 객체를 만들고 듀프과 LD 스트링로 문자열을 푸시한 다음 7번째 줄처럼 콜버트로 우리가 직접 만든 팀의 add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즉 컴파일러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든 BCL, 그러니까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컬렉션이든 동일하게 newObj 더하기 듀프 더하기 콜버트 add 패턴으로 풀어쓰는 거죠. 컬렉션 초기화자는 특정 타입에 묶인 기능이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타입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컴파일러 기능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동작이 다른 형제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 6.0부터는 딕셔너리류에 대해 인덱서 초기화자가 추가됐습니다. 같은 결과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먼저 위쪽 비포 코드, 즉 컬렉션 초기화자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6번째와 7번째 줄처럼 중괄호 키, 콤마값, 중괄호로 쌍을 나열하죠. 이게 C# 3.0부터 쓸 수 있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아래쪽 애프터 코드, 인덱서 초기화자 방식을 보세요. 16번째와 17번째 줄처럼 대괄호 키 등호값 형태로 적습니다. C# 6.0부터 가능해진 새 문법인데요. 두 코드 모두 같은 딕셔너리를 만들지만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컴파일러가 풀었을 때 호출하는 메서드가 다릅니다. 다음 화면 IL에서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정의를 짚고 가겠습니다. 인덱서 초기화자는 객체 초기화자 안에서 인덱서 세터를 직접 호출하는 문법입니다. 컴파일러는 각 항목을 obj 대괄호 키 등호값으로 풀어쓰는데요. 이건 IL 레벨에서 set underscore 아이템 키 콤마값 호출과 같습니다. C# 6.0에서 도입됐고요. 이스트럼 바 딕트 이퀄 u 딕셔너리 중괄호 대괄호 x 등호 1 중괄호 세미콜론으로 쓰면 빈 딕셔너리를 만든 뒤 딕트 대괄호 x 등호 1 호출과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두 IL을 나란히 보세요. 위쪽 컬렉션 초기화자 버전은 콜버트 딕셔너리 애드를 호출합니다. 아래쪽 인덱서 초기화자 버전은 콜버트 딕셔너리 set 언더스코어 아이템을 호출하고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던 두 코드가 IL에서는 add the set 언더스코어 아이템으로 명확히 갈라지는 거죠.
호출하는 메서드가 다르니까 동작 의미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번 영상의 핵심 차이입니다. 여기서 set underscore item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는데요. 이건 C샵의 디스, 대괄호, t키, 중괄호 셋, 중괄호 인덱서가 IL 단계에서 변환된 메서드 이름입니다. 오브제이 대괄호 k 등 오브 코드는 항상 이 메서드 호출로 컴파일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쓰는 dict 대괄호 키 등호값 한 줄이 내부적으로는 set underscore item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두 초기화자가 호출하는 메서드를 한 그림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왼쪽 컬렉션 초기화자는 중괄호 a,1 형태가 add a,1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만약 키가 중복되면 아규먼트 익셉션을 던지죠. 오른쪽 인덱서 초기화자는 대괄호 a 등호 1 형태가 set underscore item a,1로 프로세스입니다. 키가 중복되면 조용히 마지막 값으로 덮었습니다. 같은 결과를 만들 것 같은 두 문법이 중복키 상황에서 정반대로 갈라진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유니티 실전 코드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가장 자주 보이는 패턴은 이넘이나 id를 키로 하는 룩업 테이블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before, after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before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모노 비헤이비어 안에 private 딕셔너리 hb 테이블을 두고 awake 안에서 빈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 add를 한 줄씩 4번 호출하는 흔한 패턴이죠.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awake가 add 호출로 점점 가득 차게 됩니다. 어디서 어떤 몬스터를 추가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제 아래쪽 after 코드를 보세요. 19번째 줄처럼 static read only로 선언해서 인덱스 초기화자로 표처럼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가 추가로 좋아졌어요. 첫째, static read only 덕분에 한 번만 초기화됩니다. 매 인스턴스 awake마다 새 딕셔너리를 만들 필요가 없죠. 모노 비헤이비어가 여러 개 생기는 경우 GC, 즉 가비지 컬렉터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표 형태의 시각적 구조가 살아납니다. 기획자가 코드 리뷰에 함께 들어와도 어떤 몬스터의 HP가 얼마인지 한 줄의 한 항목으로 명확하게 읽을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못 박아둘 점이 있습니다. 딕셔너리 자체는 유니티 인스펙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유니티의 직렬하기가 딕셔너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무 패턴은 인스펙터에 노출하는 부분과 런타임에 사용하는 부분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10번째 줄을 보세요. 리스트 엔트리 형태로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붙여서 인스펙터에 노출합니다. 엔트리는 위쪽 4번째 줄에 있는 직렬화 가능한 구조체로 정의해 둔 거고요. 12번째 줄에는 런타임 룩업용 딕셔너리를 따로 둡니다. 즉, 인스펙터에 보이는 리스트와 런타임에 쓰는 딕셔너리를 분리해서 두 용도를 명확히 나누는 거죠. 그리고 17번째 줄에서 awake 시점에 to 딕셔너리 한 줄로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변환합니다. 16번째 줄 주석에도 있지만 인스펙터 데이터를 인덱서 초기화자 형태로는 못 쓰니까 to 딕셔너리 같은 링큐 메서드로 한 번에 옮기는 거죠. 결국 규칙은 이렇습니다. 기획 데이터는 인스펙터로 입력하고 awake에서 딕셔너리로 변환, 하드코딩된 상수 데이터는 static read only 인덱서 초기화자로 선언. 두 패턴을 섞지 않는 게 깔끔합니다. 자, 이제 함정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인데요. 두 초기화자는 중복키에 대해 정반대로 동작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문법이 실전에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먼저 위쪽 컬렉션 초기화자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키 A를 2번 넣었어요. 7번째 줄 add a, 2가 호출되는 순간 아규먼트 익셉션이 터집니다. 13번째 줄 주석처럼 같은 키가 이미 추가됐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컬렉션 초기화자는 중복키에 대해 즉시 예외로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반면 아래쪽 인덱서 초기화자는 어떨까요? 16번째 줄에서 같은 키 A를 2번 썼는데 20번째 줄 set underscore item에 콤마 2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결국 세이프 대괄호 A는 2가 되죠. 이유는 앞서 4.2에서 본 IL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add 메서드는 키가 이미 있으면 아규먼트 익셉션을 던지도록 구현되어 있고 set underscore item은 그냥 덮어 쓰도록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문법이 비슷해 보여도 호출하는 메서드가 다르면 동작이 달라지는 거죠. 유니티 게임 빌드에서의 실수가 무서운 이유는 에디터에서는 동작하다가 데이터가 늘어난 어느 시점부터 모바일에서만 크래시 나는 패턴이 흔하기 때문이에요. 키 충돌이 우연히 생기는 시점부터 갑자기 awake가 예외를 뱉습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컴파일러가 컬렉션 초기화자를 적용하려면 add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죠. iEnumerable 한쪽만 있고 add가 없으면 컴파일 에러입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read only 팀 클래스를 보세요. iEnumerable 스트링은 구현했지만 add 메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9번째 줄처럼 new read only 팀 중괄호 손흥민을 시도하면 10번째 줄에 CS1061 에러가 나죠. read only 팀에 add 정의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12번째 줄 아래는 add 메서드를 추가한 writable team 클래스인데요. 다음 화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writable team 클래스를 보세요. 16번째 줄에 public void add string player를 추가했죠. 안쪽 리스트의 위임하는 단순한 형태예요. 이게 있어야 컬렉션 초기 하자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21번째 줄에 new writable team 중괄호 손흥민이 정상적으로 컴파일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읽기 전용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면 컬렉션 초기 화자도 자연스럽게 비활성화됩니다. 둘 중 하나죠. 초기 화자를 쓰려면 add를 열어두거나 아니면 생성자로만 채우거나. 세 번째는 미묘한 함정입니다. 컬렉션 초기 화자는 듀프로 같은 참조를 재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add 메서드 내부에서 다른 add를 호출하는 재진입이 생기면 직관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쪽 위어드 리스트 클래스는 7번째 줄처럼 add 안에서 x가 1이면 base.add 99를 다시 호출하는 부수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11번째 줄에서 new 위어드 리스트 중괄호 123을 했을 때 12번째 주석처럼 결과가 19923이 됩니다. 우리가 본 코드에서는 123 3개만 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99가 끼어든 거죠.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줄 주석처럼 규칙을 정해야 해요. 사용자 정의 컬렉션의 add 메서드는 한 항목 추가만 한다. 부수 효과를 넣으면 컬렉션 초기 화자의 가독성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함정입니다. 널 값에 대한 오해인데요. 컬렉션 초기 화자가 널을 알아서 걸러줄 거라고 기대하면 틀립니다. 위쪽 코드처럼 박지성, 널, 손흥민을 넣으면 세 번째 줄 주석처럼 list.count는 3이 되고 리스트 대괄호 1은 널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컬렉션 초기 화자는 그저 add의 단축어일 뿐이니까 add 널이 허용되는 컬렉션이라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필터링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널을 허용하고 싶지 않다면 아래쪽처럼 포이치로 돌면서 직접 가드해줘야 합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 3.0에서 처음 도입된 형태는 addT 호출 형식 한 가지였습니다. iEnumerable 구형과 add 메서드만 쓰면 어떤 타입에든 적용됐죠. 이렇게 리스트도 되고 딕셔너리도 됐는데요. 세 번째 줄을 보면 딕셔너리에는 중괄호 a,1 형태의 쌍을 나열해서 add 호출로 풀어쓰는 방식만 있었습니다. 인덱서 초기 화자는 아직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C# 6.0에서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첫째, 인덱서 초기 화자입니다. 대괄호 키 등호값 형식이고 set underscore item 호출로 풀어쓴다고 앞에서 다뤘죠. 둘째, 확장 메서드 add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클래스 본체에 add가 없어도 확장 메서드로 정의된 add가 있으면 컬렉션 초기 화자가 동작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클래스에도 적용할 길이 열린 거죠. 코드로 보면 위쪽처럼 인덱서 초기 화자가 깔끔하게 동작하고요. 8번째 줄 아래 부분처럼 정적 클래스 팀 익스트 안에 디스 리드 온리 팀 콤마 스트링 플레이어 시그니처에 add 확장 메서드를 정의해두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도 그 클래스에 컬렉션 초기 화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 예고입니다. C# 12에서는 한 단계 더 짧은 컬렉션식, 영어로 컬렉션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는 대괄호 123 문법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영상의 컬렉션 초기 화자와 어떻게 다른지 한 표로 미리 비교해볼까요? 표를 한 줄씩 보면 문법 면에서 컬렉션 초기 화자는 new list 중괄호 123 형태고 컬렉션식은 그냥 대괄호 123입니다. 타입은 컬렉션 초기 화자가 new로 명시해야 하는 반면 컬렉션식은 대상 타입을 추론합니다. 메서드 면에서 컬렉션 초기 화자는 항상 add를 호출하지만 컬렉션식은 타입에 따라 최적 코드를 선택해서 배열은 직접 할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컬렉션 초기 화자에는 없던 전개 연산자가 컬렉션식에서는 지원되죠. 다음 주제에서 IL 레벨 차이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코드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리스트 인트 변수의 대괄호 123을 바로 할당할 수 있고 세 번째 줄처럼 동일 문법으로 배열에도 적용됩니다. 네 번째 줄의 대괄호 점점 리스트, 4,5는 전개 연산자로 기존 리스트 내용을 그대로 펼쳐넣고 4와 5를 뒤에 추가하는 형태죠. 컬렉션 초기 화자가 구식이라기보다는 두 문법이 공존하면서 상황에 맞춰 골라 쓰는 형태가 됩니다. 오늘 정리하면 new list 중괄호 123은 new obj 더하기 add 반복으로 풀어쓰는 문법 설탕이고 인덱스 초기 화자 대괄호 키 등호값은 set underscore item 호출로 풀어쓴다는 점, 그리고 중복키에서는 add는 예외, set underscore item은 덮어쓰기로 정반대로 동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C# 12 컬렉션식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